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오르고 또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장의 분위기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에서 당선인으로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경기 부양책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고 나면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불복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지도자가 지금 공백 상태인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화이자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었으나 그 예방률이라고 하는 90%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표본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이자의 대표적 그리고 CEO가 이 90% 예방률이라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15% 급등하고 그때 자신의 보유 지분을 또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주주가 뭐 대표가 자기의 회사에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자신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팔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예정된 일이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형태들을 봤을 때 지금은 역시나 정확한 건 하나도 없고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은 연준이다. FOMC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FOMC에서는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야,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제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공은 또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지금 공석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지수가 올라와 놓고도 야, FOMC가 뭐 지금 페드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야, 아직까지 공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결국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혼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겠다, 단기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빠지거나 에이 빠졌으니까 손절해야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또 급등하고 올라가거나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잘 타는 형태를 좀 아실 수 있는 뭔가 기술이라든지 내가 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출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장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싸게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종목 그리고 실적을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만약 내년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백신이 잘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다시 성장 동력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을 지금 싸게 담아 놓는다면은 배당 매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다릴 수가 없다. 기다림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다림은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아마 좀 단기 투자 열풍에 조금 휘말려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 싶어서 내 종목이 너무 안 올라가요 해서 막 자꾸 교체를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잦은 내 종목의 교체는요 깡통 계좌의 지름길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이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시장은 또 주도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가치가 조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종목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개발 임박 소식은 나왔지만 아직 불확실한 점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연준의 부양책이나 정부의 공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라는 점, 그리고 가치주들을 좀 긴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에코캠 바이오에 네, 레고캠 바이오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2,000원에 30%예. 네, 62,000원에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이고, 너무 내리가 있어서 매수가까지 올라가 싶어 걱정돼가 했습니다. 네,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레고캠 바이오는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미지수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료제 개발을 한다라고 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좀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 투자에 그리고 뭔가 테마주 이렇게 열풍에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손실을 좀 각오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어쨌든 결과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장밋빛 희망을 보고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단기 투자로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단기 테마들 잡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손실을 각오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여기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5만 원짜리가 좀 지지가 돼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제 호가가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 5만 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움직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에 대한 어떤 테마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의구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치료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지켜진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반등폭이 저는 얼마가 됐던지 간에 그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손실을 줄이고 싶어서. 그러면 실적은 안 좋습니까, 여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아, 예. 네,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적자가 났다가 예.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그죠? 예. 예. 예, 꾸준히 적자가 아니고 꾸준히 흑자가 나는 기업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근데 예.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되어 있으면은 돈도 잘 예. 벌지도 못하는 회사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단기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예. 코로나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온 거지 예. 실적이 좋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그런 걸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나올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손실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올라올 때 57,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55,000원이나 5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좀 판단이 안 된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57,000원, 55,000원 이래 되면 그러면 손실로 좀 적기 보고라도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를 그때부터 막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혹시나 이게 이제 5만 원짜리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5만 원 무너뜨리고 내려갈 때는 가능하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없이 빠졌을 땐 4만 원이나 3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손실이 커서 손절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한 4만 원이나 3만 5천 원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5,000원, 35,000원 떨어졌을 때요. 네. 예, 그런데 연락은 너무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좀 미리 해서 놔주시면 좋아요. 아, 미리 해도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전화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5만 원 선이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5만 5천 원대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5만 원 지지가 되지 않으면 4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TSI고요. 네, TSI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6,650원에 10%요. 네, 16,65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좀 추매의 여부요? 아,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세요?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TSI는 16,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지금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스펙에서 이렇게 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그냥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사실 TSI 말고도 굉장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왔고 정보도 충만한 예. 종목들이 많은데 TSI를 굳이 골랐던 이유가 있을까요? 신상이라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거의 안 사는 편인데, 네. 그 공모주 할 때 조금 들어갔었어요. 네. 네, 그리고 공모주 때문에 들어갔다가 좀 관심을 가져서 그 단계에 조금 높았을 때 조금 추매했던 거거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신규 상장주는요, 사실 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을 줘야 돼요. 그 누구도 네. 지금이 싸다, 지금이 비싸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는 여기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떨 겁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평가를 받을, 감정을 받을 시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TSI를 비싸다고 생각할지 싸다고 생각할지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주가 흐름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 말은 지금은 차트를 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도 없고 뭔가 저항이라든지 지지라든지 가격대에서 어디가 되면 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얘가 최근 분기에는 그렇게까지 실적을 잘 내고 있진 못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얘가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는 걸 딱 보니까는 2차전지를 하고 있는데 2차전지를 한다 했을 때 얘가 정말로 2차전지 그 산업에서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죠? 2차전지 그렇죠. 네. 업황이라는 것 자체는 기대가 되지만 TSI라는 기업이 얼마나 거기서 제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상담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규 그래서- 상장주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자,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내 돈이 더 들어갔을 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과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 효과적일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힌트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기술적 자료도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완전 허공에 떠 있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아예 안 사야 되는 종목을 들고 계신 거예요. 시장의 평가에 조금 시간을 좀 주고 맡겨놓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샀어도 되는 종목을 미리 사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추매를 해서 15,000원 정도에 그냥 가면 털고 나올까 그런 생각 때문에 추매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물렸고 시청자님 손실의 기준을 둔 건데 우리는 네. 추가 매수를 할 때 거기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갈 거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내일부터 17,500원 떨어지게 되면 괜히 한 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는 힌트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6,600원에 이미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그냥 지켜보세요. 원래 안 네. 사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1년 동안 지켜봐야 네. 되는 종목인데 괜히 사서 네. 고생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얘기되셨나요? 예, 지금 종목 중에 다 털고 요거 한 종목만 가지고요. 다 현금 보유하고 있고. 네, 그건 다행입니다. 일단 현금을 함부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네. 일단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어느 정도 네. 가격에서 사람들이 싸다고 매수하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짜리가 일단은 좀 지지가 받으려고 하는 흐름 보여주는데 저기서 지지가 된다면 매수가 네. 가능한데 그거는 지지가 되는지는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저기서 머무르 놔야 돼요. 네네.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 시기상조고 다음에는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은 공모든 뭐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교통 같은 거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규 상장주라 차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몇 달 정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오로라 12,800원에 10%입니다. 네, 오로라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 네,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주식이 너무 안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주가가 안 올라가서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로라를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응책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도.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뭔가 고점에 잡았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그냥 안 빠지고 한 번도 조정이 없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2천 종목을 다 가지고 가면은 결국 수익은 나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상향으로 꾸준히 계속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지수라는 것도 상승을 했지만은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지수가 내려가면 버틸까라고 했을 때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 하는 기업이길래 돈을 못 버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업황이 캐릭터 왕구 제품을 만드는 장난감 뭐 그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막 슈팅이 나오고 했던 그런 종목, 이유가 핑크퐁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핑크퐁에 요즘에 아기상어 한번 들어보셨죠? 막 노래 막 아기상어 하는 거.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요즘에 뭐 장난감을 사고 뭐 밖에 돌아다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결국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쪽에서 2013년부터 지지가 됐던 8,500원짜리도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거는 추가 매수 하려면은 지금 10,000원 이상 조금 올라올 때 하는 게 낫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종가상으로 장이 끝나려고 하는데 3시 한 20분쯤 됐는데 10,000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조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상승 때 11,000원이나 12,000원대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지금 비중이 10%인데 현금은 좀 있으세요? 네, 현금을 좀 있으시면은 오히려 이 종목도 밑으로 한번 훅 빠져준다면은 재료는 남아있고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빠져내려가게 되면 지난 코로나 때 떨어졌던 6,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저기 부근 한 7,000원 이하 정도만 돼도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다음번 반등 때는 저는 뭐 본전이라든지 수익 내고 탈출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7,000원 이하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그때 판단이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추매 없이 가져가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 또는 아래에서 7,000원대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컬러레이요. 네, 컬러레이요. 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2,150원에 50%요. 네, 2,150원에 비중은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 타이밍이랑, 네. 이게 뭐 한 4,000원 이상 간다고, 네.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네. 예, 매수를 했는데,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이면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목표 주가를 올 연말까지 좀 보셔서 4,000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컬러레이 2,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4,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 다단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다단계 보면 따라가 보면은 월 한 5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막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이래요. 네. 뭐 친구들이 야 그거 하면 금방 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들리는 이야기 4,000원 간다는 이야기 누가 했어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요? 아니, 그 4,000원까지 간다는 건 뭐, 누가 무슨 판단으로 왜 여동생이 그러냐. 여동생이 뭐 증권사에서 종사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보기엔 다단계 끌려가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와 똑같은 파급력이에요. 주식은 누구 말 듣고 어디까지 간다란 이야기 듣고 하면 안 되고, 시청자님 네.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뭐 피라미드 업계라고 한다면은,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죠? 네. 왜 그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말도 안 된다고 내가 판단을 했을까요? 경험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누구나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네.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류 택배라든지 야 요즘에 배달 알바 하면은 배달 라이더 이런 거 하면은 뭐 1,000만 원 금방 번대라고 하면 전부 다 라이더 하지 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000원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렇게 그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럼 평가가 인터넷에 나와요.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사는 사람 전부 다 부자가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광군제나 뭐 또 이 회사의 어떤 자, 실적이나 이런 건 어떠신지 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은 컬러레일의 네. 주식으로 수익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돈을 잃어요. 네. 매매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이 알 수 있는 정보와 여동생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세상 누구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청자님하고 여동생만 알까요? 아는 사람은 뭐 다 알겠죠. 다 알겠죠. 찾으려고 하면 네. 누구나 알겠고 광군제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네. 저평가 우량주라는 것도 다 알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이 또 본인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모두가 아는 정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납득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로 돈을 버는 게 맞는 걸까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후자인 것 같죠. 그러면은 네네. 남들이 모를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셨거나 남들이 조금 알기 직전 초입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150원 같으면 네. 지금은 어떨까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볼장 다 봤으니까 미리 샀던 사람들 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사신 분들이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팔아주고 나가는 게 수익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그것 때문에 4,000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네. 계속 이 종목에 빠져있고 홀려있고 지금 계속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제 이야기 네. 듣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뭐 네. 2,7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네. 뉴스를 딱 이렇게 봤을 때요, 막 몇 %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변동성이 좀, 네. 여기 보면은 뭐 10월 28일에는 중국 광군제 겨냥해서 마케팅 돌입한다. 그리고 여기 특징주 해갖고 10월 28일 광군제 겨냥해서 사업 강세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이 뉴스가 나왔다는 말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때 뭐 하는 타이밍이었을까요? 전 국민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미리 샀던 사람이니까. 매도 타이밍이네.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러면 10월 28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초입부쯤에 해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지금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 항상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남들보다 모르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보를 얻기가 힘들면은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 말 듣지 마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의 가치는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되지 얼마 안 않았습니다. 됐죠. 네네.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을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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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위에 보면 지분 대주주가 뭐냐면은 뭐 저 이거 읽을 줄 모릅니다. 네. 제가 읽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뭐 쭈, 짱, 뽕, 삥, 빵, 뽕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예. 네. 뭔가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지분이라고 그래요. 네. 예. 이런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통 회계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서 네.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내주는 걸 가지고 장부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게 보내주는 것만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인지 실체가 있는지 공장은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게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분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투자를 하는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 뭐- 중국 주식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잘 안 해요. 아, 그 상상을 좀 해보세요. 네, 생각을 그렇게 바꾸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재무제표는 네. 충분히 좋은데 중국 네. 지분을 가진 그 기업들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헝션그룹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요. 네. 그 기업들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다 좋은데 주가 바닥에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단기 급등해서 올라왔을 때 네. 정리하는 게 좋고 저는 중국 기업들을 좀 장기 투자보다는 오히려 한국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를 네.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기업은 좀 유의하시라는 점 먼저 짚어주셨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네, 정주하고 네. 통화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여기 롯데케미칼 네네. 33만 원에 굉장히 14만 원대부터 올라온 걸 보고 있거든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되세요? 20%인데요. 네네. 이제 너무 올해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네. 더 본전이 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라도 잘라야 될지 그래서 문현진 매니저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네네. 좀 알려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간절합니다. 정말 네네. 간절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내려갈까봐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기다려보면 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33만 원에 매수하셔서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 분위기가 끊기지만 않는다면 솔직히 한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화학주가 지금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 내년이 좋을 거야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뭐 정유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빛을 발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쪽으로 화학 관련주들이 좀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은 주가를 이렇게 견인한다고 하죠. 이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그 기대감들이 점점 뭐 벗겨지면서 콩깍지가 좀 벗겨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라는 그 기대감이 언제 결혼을 해서 언제 콩깍지가 벗겨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감이라는 게 계속 성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베일에 쌓여져가지고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까지는 추세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아직 상승 추세 국면에 있고 아직까지 꺾일 만한 그런 단계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뭔가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언제 나오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힌트로 찾을 때 지금 보면은 최근 이렇게 제가 차트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라는 게 아래쪽에 좀 깔려 있어요. 그죠? 자, 이 거래량이 살살살살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뉴스를 딱 찾아보니까는 좋다는 뉴스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롯데케미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막 목표가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들. 증권사에서 이렇게 막 보면은 롯데케미칼 앞으로 향후 어떨 겁니다. 목표가 막 40만 원 상향, 37만 원 상향, 46만 원 상향 이렇게 다 상향시킬 때가 있어요.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흐름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거나 꼬시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좀 더 가져가 보시고
거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갑자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막 올리기 시작한다. 일제히 막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절반 정도라든지 비중을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다 없을 거예요. 네,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다 없애고 거예요. 롯데케미칼에 미련 가지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다음에 롯데케미칼을 내가 33만 원에 사서 이제 본전 찾지만 20만 원에 샀거나 17만 원 샀으면 수익을 받겠구나. 다음에는 다른 종목을 좀 싸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보유하셔서 일단 30만 원 이상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해 주셨고요.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할 때 또는 좋은 뉴스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때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잘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다시 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800원에 30%요. 네, 7,800원에 30%요. 네. 네, 현재가랑 비슷하신 가격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산지가 한 3, 4개월 됐어요. 네. 근데 만 원 간다, 12,000원 간다 해서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네. 기점 한 3, 4개월 들고 가도 그 수준이 올까 싶기도 하고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들고 가서 만 원까지 기다려 볼지 아니면 지금쯤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딴 네, 것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로는 7,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 4개월 정도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도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컬러레이 상담하셨던 분, 뭐 4,000원 간다 했던 분, 그분이 이 상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 간다, 12,000원 간다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7,800원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는 다 납득을 하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팔아라 이런 이야기 잘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아라 했는데 더 올라가면 욕먹거든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매도하세요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저는 되게 소신이 있고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내느니 그냥 파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팔아라 했을 때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겠죠. 예, 지금 하나마이크론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했으면 좋겠는데 매도했는데 갑자기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욕먹고 말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방향이 이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이 종목도 굉장히 고가에 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고가에 와 있고 이 고가 라인에서 더 갈까 안 갈까를 판단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사실 고수의 영역이지 우리 시청자님처럼 잘 모르시거나 좀 이렇게 내가 주식을 매일매일 볼 수가 없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비중이 30%인데 사실은 이 종목을 한 비중을 한 5%나 10%만 들고 있었으면은 그냥 한번 들고 가봅시다. 지켜봅시다가 되는데 지금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 30%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그럼 크죠? 20% 빨고 10%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분할 매도로 오늘 비중을 줄이자. 한 20%,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고 10%만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20% 현금이 생겼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6,000원까지나 6,5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서 우리가 비중을 그때 늘려서 매수가도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중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겠죠. 그죠? 네네.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중 조절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수익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면 사실 여기서 100% 다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원치 않고 지금 추세도 약간 하락세로 조금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소 절반 이상 아까 말씀하셨던 3분의 2 정도 딱 매도하시고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만약에 팔았는데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비중으로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수익 챙기지 하고 한 9,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내려가게 되면은 한 6,500원대 6,5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 그렇게 비중 조절을 먼저 좀 합시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손실이 아니시니까 지금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고요. 이 10%만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9,000원 제시해드렸고 6,5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ESC 베스트먼트 샀는데요. 네. 가져 있어야 되나 싶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50원에 50%요. 네, 4,350원에 50% 가지고 계신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DSC 인베스트먼트는 4,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계속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데 비중이 많아요. 네, 비중이 50%를 들고 가기에는 사실 주가 위치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DSC 인베스트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기업이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인데 DSC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50%를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려갔을 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중이 많아가지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담이 되는 어떤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그렇게까지 비중에 큰 영향을 손실이 그렇게까지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절반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25% 정도만 들고 가더라도 수익 났을 때 크진 않겠죠. 50%보다는. 그래도 수익은 수익입니다. 10,000원 벌든 100원 벌든 1,000원 벌든 100만원 벌든 다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어떤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신년사에서 아마 또 창업 투자 지금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면 역시나 창투사라든지 일자리 관련주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비트코인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또 받아서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 정도 매도해서 나머지 비중으로만 올라갈 때 5,000원 이상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과 내려가게 되면은 전 4,000원대 이하 3,800원 정도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그때 비중을 50%까지 늘리는데 판단은 먼저 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50% 좀 많으셔서 절반 정도는 지금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목표가 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3,8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데 이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아스템. 네, 코아스템이요. 26,000원에 20%요. 네, 26,000원. 네.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네. 물타기를 해야 될지 손실 처리를 해야 될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최근 3일 동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아스템은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좀 악재가 조금 있죠. 임상 3상에 대한 약간 미지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좀 없는 게 좋은 거지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위치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높은 자리에서 거래가 많았다라는 것은 결국 많이 판 사람들이 있고 많이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많이 판 사람들은 과거 한 2, 3년 동안 샀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고 임상 결과랑 상관없이 FDA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 뭔가 편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뉴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금액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지금 떨어졌던 자리 저점 19,500원 자리가 좀 지지가 되어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19,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우리가 급락하고 급등은 친구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얘가 19,500원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지지가 안 된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9,500원 지지가 안 될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거는 시청자님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네. 손실이 너무 커서 뭐 손절하세요, 비중 줄이세요라고 적극 권장해드리긴 힘들고 네.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500원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000원짜리 정도쯤에서 또는 2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가게 네. 되었을 때 만약에 손절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네.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네. 한 15,000원이나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돼야 근데 탈출할 기회가 생겨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거래량이 좀 많게 급락이 나와서 좋지 않은 징조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25,000원에서 3,000원쯤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